근데 처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전혀 생소하실 거예요. 하더라도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우리 이제 몸이 되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의학이 이제 몸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양 의학이 있고, 그다음에 동양 의학이 있어요. 동양 의학은 이제 우리가 주로 한의학이라고 해서 한의학, 그죠? 서양 의학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서양 의학이 메이저 의학이죠. 이제 우리가 아프면 거의 다 가는 데가 병원이죠, 그죠? 한의원보다는 병원을 더 많이 가는 게 지금 실정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한의학도 요게 이제 중국 한의학이 있고 우리나라 한의학이 있어요. 중국 한나라 한자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의학 그 책은 사실은 중국 한의학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려오던 그 한의학이 그 모택 시대에 학문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의학 교재를 쓴다고 사실은. 그래서 독립보감이니 뭐 이재마의 체질의학이니 한의학 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한의학 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에 의해서 인체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의학의 이제 그 성질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양 의학은 인체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파트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무슨 과 쭉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 파트에 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서양 의학이고, 한의학은 사실은 그런 그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한의학도 이제 서양 의학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다 영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어필이 안 된다고. 내가 무슨 병인지 다 고친다라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의 전문가다 그래야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근데 원래 한의학이라는 거는 몸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 의학이 되는 거는 몸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서양의 대표적인 게 해부학이죠. 해부학. 그 다음에 생리학이죠. 요거는 아나토미라고 그러고 요거는 피지올로지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근데 요거는 해부학이라는 거는 몸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덩어리를 해부를 해서 그 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보는 거고, 이 생리학이라는 거는 그런 구조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갖다가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살아있는 인체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건 비계떡을 그냥 보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분해해갖고 그 부속이 뭐뭐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자동차가 조립이 됐을 때 운전대 핸들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뭐 여기 기하고 브레이크고 이런 걸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제 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학에는 크게 해부학, 생리학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 외에 이제 요게 이제 생리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닐 땐 병리학이라고 해서 병을 보면 병리학이 있고 검진학이 있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학문이 많아요. 이 두 개만 있는 이게 기본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다. 그러니까는 서양 의학에서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근데 한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음양오행이라는 기본이에요. 음양오행. 그러니까 한의학의 원리라는 거는 몸 자체도 음양오행이고 몸 밖에 있는 자연도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이거는 상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침을 놓거나 약을 쓸 때 이제 보사법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 무수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간다고. 왜냐면 무수한 서양의학은 딱딱 그냥 무슨 병이 있어서 사진 찍어서 뭐 MRI 찍어서 뭐가 나타나면 그걸 갖고 진단. 물론 거기도 이제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보는 사람이라든가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한의학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지만 한의학은 구체적인 게 없다고. 한의사마다 다 틀려요. 특히 요즘에 이제 체질의학이라는 게 유행한데 이제마야. 그러면 만약에 뭐 소음인이나 소양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이 한의사는 소음인이라 그러는데 저쪽 한의사한테 가면 소양인이라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없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서양의학 같으면 그런 오차가 안 생기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오차가 생긴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의사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몸의 구조를 갖고 보는 사람도 있고 생년월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점쟁이 보듯이.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고 뭐 혈액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는 한의사마다가 그게 틀리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한의사들도 이거를 공부는 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헷갈리는 게 한의학이라고. 왜냐면 한의학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은 보는 것만 갖고 거의 따진다고. 보이지 않는 건 정신과로 따로 분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동양의학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기라는 학문이라고. 기. 동양 학문의 초점이 기예요. 근데 이 기라는 건 보이지 않고 개념이 다양해요. 이거는 기에 어떤 글자가 붙는 이게 뭐 기 이렇게 운이 붙는다거나 기력이 붙는다거나 기분이 되는 거에 따라서 기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분이 좋다, 기력이 세다, 뭐 기운이 뭐 좋다 이럴 때 이 기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쓰게 되면 그 개념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우리가 기라는 걸 많이 쓰고 있어. 우리가 쓰는 우리 언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기가 있다 할 때 그 기도 기에 강조된 말이에요. 분위기가 있다. 그것도 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기대는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 게다가 보이지 않는 기는 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이 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떤 감정적으로 알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양에서 깨달음이라 그래요. 조금 비약시키는 거죠. 그 아르마리를 종합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근데 깨달음은 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아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이지 않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 같으면 이거 편의적으로 다 여기서 긍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잖아요. 보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라고 나는 그러지만 상대방은 규정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만든 게 기혈순환의 원리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내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내 나름대로 내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성립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학의 해부생리학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죠? 의사들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배워서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한의사들도 음양오일이라는 거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있던 그 언어 체계를 자기가 갖다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이 원리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혈, 이걸 근데 내가 이름을 기혈순환의 원리라고 썼어요. 이름을 진 거야, 이게. 뭐 어떻게 썼든 간에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요즘은 끝내지는 거죠. 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들어있으니까. 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우주법칙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혈만 알고. 그러니까 기혈이 순환한다는 거는 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도냐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봤는데, 우리 몸의 기혈순환의 원리를 제대로 돌기 위해서, 웃어서 바쁜데?
하는데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4개를 본 거예요. 4개. 이렇게 4개를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순환을 하잖아요. 요거는 기가 순환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혈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4개의 대표적인 장기가 뭐가 있냐면은, 머리가 있어요, 머리. 이게 뇌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는 위에 있으니까 위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신장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밑에다 그려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간이 오른쪽에 있대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간을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에 생대되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왼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음양오행하고도 틀리고 해부생리학하고 틀려. 근데 해부생리학을 보고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그걸 칼구라 그래요. 몸의 그 구조를 보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그죠? 그 다음에 뇌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기라는 거예요. 파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요즘은 정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요. 그 문이 바로 우리 얼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얼굴 안에 보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목구비로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목구비로 뭐가 들어가고, 배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순환하고 또 나오고 들어가서 순환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그런 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물질대사라고 그래요. 네? 전문용어로. 신진대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거는 항상 24시간 신진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의 중요성을 따지면서 어디다 관심을 많이 갖냐면 여기다 두는다 이거예요. 그죠? 뭘 먹어야 되는 거죠? 뭘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뭘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가 뭐 이거잖아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나오는데 장기예요. 들어가는 장기가 아니야. 신장이 되는 장기는. 그러니까는 이 3가지에 들어가는 게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원리를 제가 만든 거예요. 내다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한약에서 보면 음양오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간은 목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좀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1월 달에 내가 그 전에 강의를 하고 좀 쉬었다 새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첫 강의는 이걸 하고 매번 이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신장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전에 들었던 분이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늘 첫 시간이랑 다름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쵸? 이걸 안 하고 이거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디부터 설명해 드릴까? 음식을 볼게요. 여기는 음식이 우리는 여기 입이라는 데를 통해 들어가죠. 그죠? 입이라는 거죠. 그럼 입에 뭐 식도 뭐 어쩌고저쩌고 쭉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소화장기는 위라고 그죠?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는 일반인들도 아시죠? 의학 공부를 안 해도 그죠?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입으로 해서 식도로 해서 위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장, 대장에서 뭐 어떻게 흡수되고 이런 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갖고 입에서는 이제 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섞여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돌아가면은 본격적인 소화가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위에서 이제 액체 정도 될 때까지 분해가 됐을 때 위에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분문과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닫혀가지고 위가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12장에 또 도달하면은 12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화에 필요한 그 성분들이 나와요. 뭐 소화의 효소 같은 게. 그러면 다시 소장을 통과하면서 소장에서부터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에서도 이렇게 간으로 가는 게 있고 식도에서도 가는 게 있고 소장에서도 가는 게 있고 대장에서도 가는 게요. 결국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되면은 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빨리 소화가 되는 거는 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게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장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섬유질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섬유질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소화가 안 돼요. 여기 대장에 가야지 그것도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야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게 다 허구예요. 왜냐면 유산균이라는 거는 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강산이기 때문에 pH 2 정도 되는 강산이기 때문에 이게 세균이 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죽어야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서 이 산 때문에 이제 위궤양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제산제가 나오고 뭐 소화제가 생기고 뭐 이랬는데 위산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장병이 생기는 이유는 위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산이 생기면 그 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껍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순이라는 물질인데 그건 알칼리로 돼 있다. 그래서 위벽을 보호해 준다고. 그게 위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미순이 그거에 맞게끔 분비가 되면은 위는 상하지 않는 거예요. 대래 위산이 나와야지만 위에서 그 나오는 그런 그 펩신 같은 게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위산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모르고 자꾸 그냥 위산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 자꾸 제산제를 쓰고 이러면은 이 몸의 능력은 더 떨어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게 대충 오늘은 이제 이거 준비한 게 아니고 신장했으니까 오늘 대충만 해서 넘어갈게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게 요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간으로 가갖고 간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완전한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음식물이 되면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서는 공기로 들어온 산소하고 같이 온몸으로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음식이 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소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긴 시간에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 공기라는 거는 이제 코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코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기관지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폐를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학도 그렇고 한의학도 보면은 심장하고 폐하고를 다른 장기로 구분해서 본다고. 그렇잖아요. 음양호행에서도 폐는 금으로 보고 심장은 화로 보고, 서양의학에서도 이건 호흡기 장기로 보고 이건 순환기 장기로 본다고 분리해서 본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가슴에는 이제 이 폐가 있는 거야. 폐 있고 폐 속에 심장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폐가 나빠지면 심장 같이 나빠지고, 폐가 좋으면 심장도 같이 좋아지고, 폐가 뛰면 심장도 뛰고, 심장이 멈추면 폐도 멈추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망진단이 내려질 때는 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도 멈추는 거예요. 두 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파도 멈추는 게 이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양장기라고. 이 머리 있는 뇌하고 폐하고 심장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잠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머리 있잖아요. 뇌, 그죠? 여기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에는 뇌라는 장기가 있고 가슴에는 지금 심폐가 있어요. 심폐, 그죠? 그래서 이 심폐는 이 뇌의 그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양장기고, 요 배에 있는 위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소장은 음장기에 신장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장기라고. 간이라든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빠져도 그 말기가 돼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금방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맥박 뛰는 거라든가, 뭐, 호흡 안 되는 거라든가, 뭐, 뇌가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뇌라는 건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정신이 지금 제대로 돼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딱 이걸 뭐, 맥을 안 봐도 아는 거야, 이건.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가 말을 잘못한다 그러면 벌써 여기가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장기는 양장기고 요거는 음장기예요. 그래서 요렇게도 또 인체를 또 논아서 볼 수가 있어. 하여튼 이 공기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공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숨을 쉬면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 그죠? 이거는 일로 들어갔다 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먹는 거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변을 통해서 여기 대장까지 갔다가 대장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되지 못한 거는 이제 대변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구조가. 그죠? 그래서 몸에 이건 실질적인 구조예요. 실질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공부를 파트를 하는데 이해가 되신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뇌라는 장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뇌가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 부모가 태어나서 자식한테 양육만 시킨다고 먹을 것만 챙겨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양육 플러스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매개체가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죠. 말과 글이라는 거죠. 동물들이 겨우 있어봐야 말인데 걔들이 하는 말은 범위가 좁죠. 소리로서의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의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걔들도 말을 하는 거라고. 이 소리, 새들도 그렇고, 이 뭐 무슨 개들도 그렇고 하면은 그 패턴에 따라서 그 파동에 따라서 그게 어떤 뜻이 되는 게 개들끼리는 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 기를 때 동물한테 어떤 말을 하면 개들이 알아듣잖아요. 개나 영양 개들은 이런 걸로도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만큼은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말과 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보다 우수한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말과 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의 병은 여기에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먹는 거라든가 숨 쉬는 거 이런 게 본능이거든요, 원래. 다른 동물들이 먹는 거 이런 거 뭐 식이요법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 그냥 애미젓 빨아먹는 거예요. 애미젓이 어디 있는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서 그게 먹는 건지 알고 빨아먹잖아요. 사람 역시 애들 때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허사는 이제 배우니까, 교육을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다음부터는 본능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근데 동물들한테는 그래도 길짐승이지만 길짐승한테도 남아있다고. 걔들은 말과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은 말과 글을 배우면서부터 이제는 길들여지기 시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위대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좋은 점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이 뭐고 글이 뭐고 그다음에 말과 글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게 뭐고 그죠. 그래서 이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명이 없는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교육이라는 게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얘기로 하면은 고정관념이야. 잘 안 바꿔지는 거야. 한번 들어가면은 바꾸기가 어려워. 내가 만약에 새누리당의 팬이다 그러면 이쪽에 새정치연합 쪽으로 가기가 힘들어. 정치적인 관념.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믿었는데 불교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과 글의 특성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쇠뇌가 되는 거죠. 교육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소금을 이렇게 강의라고 파는데 소금을 그냥 이게 보통 파는 사람들은 몸에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냐면 소금이라는 것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거창한 기본적인 게 없으면은
먹다 말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소리는 일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에 다 99.9%가 소금 먹으면 몸에 나쁘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쇠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또 쇠뇌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없고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걸 듣는 사람은 체험이 없으면 답이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은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확인을 안 한 정보들만 머리에 잔뜩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니 뭐 텔레비니 뭐 어디서 이 들은 정보는 많은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진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의 원리가 뭐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부산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거를 외우라 그래요. 또 거기 있는 분한테. 왜냐면은 이거를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강의 시작하게 되면 하면 딱 이거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강의할 땐 거기서 그러죠. 이제 오래 들었으니까 이거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냐?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 되는 분도 몇 분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 해본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지. 뭐 어떤 거라는 건 통박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요거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제가 짧게 요 정도만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늘 교재를 가져왔으니까 신장에 대한 강의를 할게요.